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승문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내용이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 내 돈이 새고 있다 이런 주제로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하신 사연 내용을 저희가 들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직장인입니다. 은퇴가 10년 정도 남았고 노후 대비로 10년 전 지인 추천으로 월 80만 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할 때는 사망할 때도 받고 나중에 연금처럼 나온다고 해서 꾸준히 납입해왔는데 최근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가입한 건 연금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이고 해지하면 원금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심지어 사망보장도 당장이 아니라서 의미 없을 것 같고 연금 전환하면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 연금 목적으로 준비한 보험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은 50세 직장인 분이시고요. 사연자분 보험료가 일단 80만 원이신데 일단 연금처럼 나온다 이렇게 사망할 때도 나오고 만능 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보험이 어떤 보험이었나요? 네, 이분은 총 80만 원 보험료 납입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보험 내역은 좀 심플했습니다. 두 건의 보험을 보유 중이셨는데 하나는 종신보험이었고요. 사망보험금이 2억 원 설정되어 있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건강보험이었는데 그 안에 실손보장, 암내, 심장진단비가 각 2천만 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문제는 종신보험이 60만 원이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100% 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정도 납입을 하셨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60만 원을 10년 했다라고 하면은 원금이 지금까지 7,200 정도 내신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네. 계산해 네. 주셨는데요. 지금 해지하신다면 환급금이 88% 정도 되어서 6,300만 원 정도로 손해가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총 3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 후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으로 받는다. 두 번째는 사망보험금 2억을 받는다. 세 번째는 리모델링을 한다. 이 3가지입니다. 네. 일단 연금으로 받고 싶어서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생각과 너무 다르고 지금 해지한다라면은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거라서 너무 아깝고 그래서 지금 승문규 전문가가 3가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저도 이제 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종신보험은 무언가 이렇게 뭐 전문가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시기도 했었고 저도 들은 이야기가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분의 경우에는 그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 10월부터 제가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네, 10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네.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원래 사망보험금으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인데 네.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우선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험이 납입이 완료되어야지 미납된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계약 대출이 없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확정금리형 상품으로만 가입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이율이 확정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뭐 변동금리나 변액 상품은 아직까지 미포함되어 있으니까 모든 상품이 유동화 제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종신보험 상품들이 변액이나 변동금리인 경우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의 보험들은 네. 확정금리가 있었어요. 어,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네. 변동금리나 변액이 주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서 들었던 이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뭐 지금 그러면은 동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종신보험이 있는데 그럼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
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궁금하시면은 이런 부분도 승문규 전문가에게 상담이라고 요청하시면 아마 확인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지금 세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종신보험을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 두 번째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세 번째 리모델링 한다. 먼저 어떻게 연금으로 했을 때는 연금액이 얼마예요? 네, 연금 전환 특약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네. 매달 월 40만 원을 종신토록 보장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총 납입하시는 돈은 1억 4,400인데 네. 월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몇 년 수령 받으셔야 원금이 되냐면 30년간 꼬박 받아야 원금이 된다는 거죠. 즉 30년 이상 수령하게 되면 내가 납입한 돈보다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수령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은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연금을 언제부터 개시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뭐 65세, 70세 이때부터 하신다. 30년이나 받아야 내가 그 젊은 시절에 어렵게 여러 가지 아끼고 해서 낸 보험료 원금을 받는다? 맞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70세부터 30이면 100세가 돼야 내가 원금을 확보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조금 아니다. 제외를 시켜 주십사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50대 직장인분의 사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연자분이 연금 목적으로 주로 가입을 한 종신보험. 일부에서 승문규 전문가가 문제점을 진단을 해주셨고요. 일단 어떻게 변환을 좀 할 수 있을까 방안을 세 가지를 제시는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좀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 말씀해주신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 활용하는 게 맞으니까 사망보험금으로 수령을 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네, 사망보험으로 타시면 네. 내가 낸 돈보다 많이 타세요. 네. 2억 원을 타시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이 더 크다는 거죠. 문제는 사망보험금은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분은 사망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라 네. 노후 대비 목적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입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동키 여러분에게 특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나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 목적이면 연금보험을, 사망이 목적이라면 종신보험, 정기보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분명히 동키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목적의 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보험이다. 근데 그게 하나하나 따졌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렵게 알뜰하게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서 그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정말 소중하게 잘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자분의 이야기 들여다볼게요. 일단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것도 이분 목적이 연금, 노후 준비였으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언급을 해주신 게 리모델링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네. 지금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납입 중이던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나오는 이 해지환급금과 네. 매월 내셔야 하는 월 60만 원을 앞으로 10년간 더 내셔야 됐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네. 먼저 해지환급금 6,300만 원은 고배당 ETF에 넣어서 지금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네. 배당을 그럼 얼만큼 받느냐? 세후 연 480만 원이면 매달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지금부터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물론 주식 변동으로 이 배당액은 바뀔 수 있는데요. 네. 네. 주가가 높아지면 이 배당액이 많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꼬박 20년을 내고 연금을 40만 원 받는 거지만 이건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수령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냥 40만 원 자체만으로 비교해도 엄청난 이득이네요. 맞아요. 그 기존의 거는 20년 다 납입을 하고 나중부터 연금 40만 원 받는 건데 이제는 해지 환급금만으로 지금부터 40만 원씩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는 60만 원씩을 안 내도 되니까 매월 맞아요. 보험료로 내던 60만 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네, 좋을까요? 이 부분은 변동 없는 네. 걸로 만들어 확실한 드렸는데 걸로. 맞습니다. 네. 20년 동안 연단리 8%가 보증되는 변액연금으로 설계를 도와드렸는데 네. 60만 원을 10년간 납입하게 되면 65세부터 매달 51만 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7,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65세 연금 개시 시점에는 약 1억 3천만 원을 최저연금 기준금액으로 해서 연금을 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연금을 가입하고 1년 받고 사망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1억 3천만 원에서 내가 받은 연금액 600만 원을 차감하고 1억 2,400만 원을 가족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 일찍 사망하지 않고 100세까지 내가 수령을 했다. 네. 그러면 총 2억 2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낸 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 보험사 연금보험은 10년 유지 시 전액 비과세가 되어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노후나 은퇴 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렵게 받는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면 또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내야죠. 되는데 세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연금이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수령 받게 되는 연금액을 다시 한번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의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월 40만 원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배당 40만 원과 종신연금 51만 원으로 매달 91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셔서 네. 기존보다 2배 많은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셨고요. 이게 가능했던 게 지금 현재 50세라서 가능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렇듯 노후 준비는 일찍 준비할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은퇴 설계라는 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나중 그 연금 그 시점으로 생각하셨던 때가 이미 벌써 2배 많은 연금인데 또 일부 40만 원은 지금부터 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정말 리모델링이 효율적이고 너무 다행인 맞습니다.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가입하고 있었던 게 월 보험료 8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이 종신보험이었고 종신보험은 이렇게 잘 해결이 됐고 그러면 건강보험을 20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요 부분도 좀 조정하고 점검할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기존 건강보험의 실손보장, 암진단비 2천만 원,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문제는 이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작고 보장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험 가입한 분들의 문제점으로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이분도 분명히 조정을 했을 텐데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네, 우선 암진단비는 기존 2천만 원이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3천만 원 늘려드리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 5천만 원과 비급여 방사선 치료 2천만 원을 넣어서 만약 암을 진단받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선택해서 내가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네.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기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한 기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가까운 일본에는 7기 정도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쉬운데 문제는 비용이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단비와 치료비를 합쳐서 1억 원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충분하게 준비가 되신 것 같고요. 일단 암 진단비는 중입자 치료비까지 확실하게 채워졌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좀 변환이 됐을까요? 네, 뇌와 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도 기존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서 뇌혈관 진단비와 심장질환 진단비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기존보다 보장 범위가 더 확대되어서 뇌와 심장과 관련된 보장을 든든하게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셨고요. 출혈은 너무 좁았다. 그쵸? 맞아요.
급성신경도 좁은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간병인 보장도 없으셨거든요. 이 부분도 네.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50세시니까 이제 슬슬 간병비 보험 이런 거에 또 관심을 두게 되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은 보완을 해드렸을까요? 네, 간병인 보장은 현재 보장 금액이 회사별로 많이 내려간 상황이에요. 소비자한테 이렇게 주는 돈이 줄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보장 금액이 좀 내려간 상태인데 음. 우선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1일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요양병원은 6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당은 7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장 금액만큼 중요한 게 이 보장 기간이에요. 네. 보통 간병인 보장은 1년에 180일 한도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181일 이상 보장해주는 특약을 가지고 계시면 1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만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180일 한도만 보장이 되는 거고요. 네. 요양병원은 365일 보장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어떻게 좀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나는 간병비 보험이 있어, 간병인 보험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180일 한도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해주는 부분도 있는지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손이 남았잖아요. 실손은 3년 뒤에 이제 나오는 실손으로 전환 예정이어서 미리 4세대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좀 낮춰드렸어요. 네. 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만 원을 내시는 거지만 기존에는 암을 진단받아서 치료받아도 2천만 원을 받는 게 전부였어요. 네. 이 부분을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뇌와 심장 진단비도 보장 범위 넓게 2천만 원 보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간병인 보장에 연금도 2배 이상 더 받게 리모델링을 해 드렸다는 거죠. 이 모든 건 사연자분이 당장의 사망 보장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험은 가입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 목적대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분명히 한 번쯤은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연자분이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왜냐하면 연금으로서의 어떤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너무 늦지 않은 50세 시기에 50대 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험의 리모델링이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승문규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